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돌아보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잇따라 봉행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초월 스님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스님 입적 75주기를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불자 언론인들이 앞장선 3대 어울림축제가 대구 BBS가 마련한 나눔음악회와 어우러지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연례 행사인 한국전통문화 남방불교 교류 사업이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펼쳐졌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전남 무안 도덕사가 대흥사조실 보선스님 초청법회와 함께 20년에 걸친 중창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돌아보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잇따라 봉행되고 있습니다. 고향 길상사에서도 법회가 열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몸바친 16개 참전국 전몰용사들의 거룩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며 고양시 현달산 정상에 세워진 통일미륵대불.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진 불단에 사부대중이 하얀 국화꽃을 하나둘 올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예를 갖춥니다. 고양시 길상사가 호국 영령 천도법회를 열어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염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분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을 피로 물들이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를 늘 소망하고 발언하고. 법회엔 인천 수미정사 회주 종현 스님을 비롯해 전재희 일산 동부경찰서장, 임태규 1공병 여단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불교가 호국 불교라 불릴 만큼 통전등화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군도 이러한 불교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호국 영령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말 정성을 담기고 진솔한 지극정성 우리가 감천하자. 우리 호국 영령님들도 아마 감흥을 하셔서 흔쾌하게 기뻐하실 겁니다. 참석자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참전한 16개국 전몰용사들의 극락왕생도 발언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10년 동안 그냥 말로만 했던 것보다는 아마 더 큰 감화를 이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대길상 공덕회 봉사단은 휴일을 맞아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에게 피자와 음료 등을 나눠주며 격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법회 후 산 정상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전쟁의 처참함을 잠시나마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길상사 호국 영령 천도법회는 통일미륵 대불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부산에서도 한국전쟁에서 숨진 세계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는 어제 유엔 기념공원에서 2019 유엔 전몰장병과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작은 재단을 마련하여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은 저희 후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령과 유엔 전멸 장병 영령들의 넋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자랑스러운 당신들을 기억하기 함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6개 종단 지도자들은 호국 영령들의 평화 의지와 한반도의 안녕을 위해 노력한 노고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또 이들이 한없는 세상을 통해 복된 길을 열어가기를 축원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추모 천도제가 광주 신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천도제는 호국영령 위패 봉안을 시작으로 살풀이 공연, 광주 전통불교 영산회 스님들의 바라춤 등 천도의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화를 위해 산하하신 호국영령들의 뜻을 계승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로 18회째 이어진 천도제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인 신광사 주지 동현스님과 회주 경주스님,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과 보훈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광주 신광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용성스님, 만해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초월스님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울 진관사가 스님의 입적 7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와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는데요.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영가에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에 이어 섬세한 동작의 나비춤과 역동적인 바라춤을 선보입니다. 전통 불교의식과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장엄 한 부대에 관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의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전통 불교의식인 수륙제가 봉행됐습니다. 진관사는 불교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수륙제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영가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순국 75주기를 맞아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 수륙제에 이어 국악 관현악단의 반주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의 노랫가락이 사찰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불교음악과 국악의 대가인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의 해설과 함께 국악과 성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장엄하고 역동적인 음성 공연이 공연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진관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신도 여러분들께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뜻에서 의식음악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노래하는 인순씨라든지 칠갑산의 주병선, 그리고 마당놀이의 스타, 가수, 찬불가 잘 부르는 김성녀, 이런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십니다. 천년고찰에 울려 퍼진 음악의 짙은 향기는 어느새 주위를 짙게 물들였습니다. 다양한 음악의 향연을 통해 스님의 삶과 자주 독립정신은 불자와 시민들의 가슴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아주 사상의 높은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갖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관사 경내에서는 백초월 스님이 일제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 그리기와 독립신문 등 독립운동 자료 전시회, 전통차 시음회 등도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진관사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기도 했거든요. 이곳에서 그 백초월 스님께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 자금을 또 그 만주에다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백초월 스님의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하신 업적, 또 그동안 그분의 정신, 이것을 우리 은평구에서는 같이 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초월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진관사를 거점으로 항일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젊은 불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는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발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가족 간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북 포항 지역 불자 언론인들이 앞장서 3대 어울림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BBS가 마련한 나눔 음악회도 이 행사와 어우러져 축제 열기를 한층 높였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툴게 제기를 차는 아빠의 몸짓에 웃음이 터지고 처음 투어를 해본 딸은 빗나가기만 하는 화살이 얄밉기만 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장기자랑에 미소를 짓다가도 나이 드신 어머니의 거친 발을 씻겨드릴 때는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지난 주말 경북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열린 3대 어울림 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조부모와 부모, 손자, 손녀가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이었습니다. 지역 불자 기자들로 구성된 경북사회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 경북사회문화연구소는 포항시청 불자들의 모임인 시청 포항 불자 기자회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3대 간 소통과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경사와 황해사, 진각종 포항교구청 등 지역 불교계도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3대가 같이 함께 한다는 축제가 좀 생소하고 이랬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처갓집에 어머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우리 자식들과 같이 이래 올려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3대가 밖에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없는데 날씨도 좋고 바닷가에서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제기차기를 좀 했는데 그리고 사찰 음식하고 김밥 말기 해봤는데 맛있고 좋네요. 애들한테도 재밌고요. 대구 BBS는 3대 어울림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이곳 포항에서 나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7번째로 열리는 나눔 음악회는 경북 지역 곳곳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식 직후 열린 음악회에는 코요테 등 인기 가수들을 비롯해 성악, 벨리댄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가족 3대는 초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연례 행사인 한국전통문화 남방불교 교류 사업이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펼쳐졌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신나는 추억을 안겨줬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시엠립 아동센터 운동장.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초등 저학년생 200여 명이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 한데 어울려 신나게 뛰어놉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센터에 거주하거나 무상교과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식 청백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에서 활동하시는 로터스월드와 지역의 관계가 더욱 증진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바구니에 공 넣기, 단체 줄넘기, 투호, 줄다리기. 생소한 경기들이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금방 빠져들었고 종단협 대표 단원들은 학창시절 운동회를 추억하며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로터스월드 관계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한 몸이 된 스님들의 모습에 특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스님들이 특히나 이렇게 와주시고 또 불자님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지금 노는 거를 보고 되게 느끼는 것도 있고 되게 감격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뭉클한데요. 오후에는 센터에 다니는 5, 6학년 아이들을 위해 교실 3군데를 빌려 연등 만들기, 에코백 그리기, 거북선 석가탑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힘없이 돌아가는 천정 선풍기 아래서 벌인 도우미 활동에 피지땀을 흘렸지만 단원들은 아이들의 열정이 고맙기만 합니다. 예, 지금 연꽃 그림인데요. 지금 로터스월드의 아이들과 함께 연꽃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부처님의 만다라 세상을 지금 그렇게 서원하면서 연꽃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주 스님들까지 동심미색으로 돌아와서 해맑은 모습을 보니까 스님들의 그 모습이 진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매년 한국전통문화 남방불교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종단협의 이번 캄보디아 일정에는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단장으로 32명의 스님과 제가자가 참여했습니다. 더욱더 이곳 캄보디아와 우리 한국 간에 서로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그 성공의 가능성을 느꼈던 그러한 체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로터스월드가 함께 마련한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회와 한국문화체험은 불교과 캄보디아에서 한국 불교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BS 뉴스 이형구입니다. 부산 지역 불자들의 봉사 모임인 사단법인 미소원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돕기에 나섰습니다. 미소원 청년회는 부산 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사랑 나눔 미소 나눔 생필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혼자 잘 사면 무슨 재민겨?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마음으로 물은 낮은 것보다 채워가잖아요. 그래서 미소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행정적으로 잘 되지 않는 곳,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소원은 지난 3월 1일 맛집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다문화 가정 20곳에 200만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인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선서식 캠프를 열고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왕 청계사와 정각사, 연맹 직할대 불교 스카우트 어린이와 청소년 40여 명은 불교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을 지키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을 부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꿈 메아리 타종과 저녁 예불 체험, 나를 찾는 108배, 음악 명상, 농촌 테마파크 관람, 문수산 탐험 하이킹, 시각장애인 체험, 문수보살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전남 무안 도덕사가 20년에 걸친 중창불사를 회향하면서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 초청법회를 열었습니다. 100년대계 인재불사의 염원이 가득한 도덕사 법회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말사인 무안 도덕사. 깔끔하고 반듯하게 정리된 도량 곳곳에서 비구니 수행 도량 특유의 섬세함이 엿보입니다. 도덕사는 지난 2002년부터 대웅전을 시작으로 시민 선방과 비구니 수행 공간인 모구선언 조성 불사를 20년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도덕사 중창 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하고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은 법어를 통해 도덕사의 인재 불사를 축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터득해 수행 정진에 매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창불사 해양식을 맞이해서 자기가 자기 능력에 맞는 수행법을 택하시라. 그러면 염불이면 염불, 진언이면 진언, 참선이면 참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회 참석자들은 짧지 않는 세월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처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불사였다면서 불사를 계기로 미래 천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발언했습니다. 도덕사는 호남 지역에서 나오신 정강선사, 송담선사의 그 유지를 받들어 참선 공부하는 도량을 하기 위해서 2002년에 대웅전 짓고 14년에 또 선방을 짓고 2017년에 선방을 지어서 스님과 제가 불자가 함께 공부하는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년 이 불사를 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와 정해만 신도회장은 무안도덕사가 100년대계의 인재불사 중심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낙성식을 축하했습니다. 저희 도덕사는 상당히 명산인 우명산 전학에 위치해서 특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만능사 낙성식이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신도회와 도덕사 선행단체들은 앞으로도 도덕사 가람 중창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영향을 모시겠습니다. 도덕사는 이와 함께
그동안 불사의 힘을 보탠 신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덕비 제막식도 봉행했습니다. 불법성 구호에 맞춰 공덕비가 모습을 드러내자 신도들은 불사에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서원했습니다. 축하와 격려,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된 회양법회는 소리터의 흥겨운 국악연주와 독주 등 아름다운 음성 공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 도량의 인재불사가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자연과 시간의 존재와 실상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담은 다양한 설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설치 미술가인 안종대 작가는 서울 평창동 가나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실상을 열어 색지와 광목천, 쇠, 나무, 말린 식물, 깨진 도자기 그릇 등을 활용한 대형 걸개 그림과 조각, 설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 작가는 불경과 도덕경 등 각종 경전을 공부하고 캔버스와 유화물감 등 전통적인 작업 재료를 멀리하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나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를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전해지는 실상의 문제를 시간이라는 테마를 두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큰 천이 들에나 산에 오랜 시간 동안 펼쳐져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안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작품의 주제로 삼아온 실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대상, 그 너머에 실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실상을 아름다움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대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 개인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불교 전통문화 상품과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행사가 경기도 광명에서 열렸습니다. 광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2019 광명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전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광명시 전통문화 전시마당은 광명전통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광명불교사업연합회와 광명시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한 가운데 고대 인도 부처님 당시 언어인 버머로 된 사경과 서예 작품을 비롯해 전통문화 예술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문화가 있어야 문화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 밝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광명시 불교연합회 부회장 법헌 스님은 산스크리트어의 모체가 되는 실다머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버머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대중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의 시대, 위기가 항상 존재하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리더십이 적합할까요?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이끌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며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 리더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민주적 리더십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게 형성될 수 있을까? 패널들은 민주적 리더십의 요소로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꼽았습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의민주제 아래서 선출된 대표와 국민이 모두 함께 탁월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자들만 탁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표들을 뽑는 사람 또 대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참여의식과 함께 높은 수준의 민도를 보여줘야 그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고
벤처기업가인 정원석 주식회사 청사진 공동대표는 민주적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다원성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요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촉발되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의 다원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의 융합된 그 창의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시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형준 전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개성해온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제대로 평가되고 개성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주문했고, 정원석 대표는 올바름이 비상식과 거짓에 의해 패할 수도 있는 사회라면서 메시지와 메신저의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유연성을 갖춘 소통의 리더십, 지식적 리더십, 그리고 원칙의 리더십을 꼽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엄청난 전환기적 위기에서 대중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설득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됐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법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 중요한 한 주입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서도 오가며 분위기도 좋고요. 아무쪼록 북미 대화의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